이 남자가 알려주는 방식을 따라하면 당신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32살에 천억 자산가가 된 남자 알렉스 홀모지. 그는 하루 8시간 직장에서 일하며 나머지 8시간을 자신의 비즈니스에 투자했고 30대 초반에 수천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일으켜 세우고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과정을 9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이 9단계를 그대로 따라하면 여러분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단계, Who you are. 모든 일의 기초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가져야 할 필수적인 4가지 기본 요소로 지식, 스킬, 동기,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유한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보다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로부터 시간 대비 우월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기회에 대해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당신이 사모펀드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른다면 앞으로도 그것이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할 거예요. 당신이 수백만 달러 가치의 회사를 매각하고 당신이 설립하지도 않은 회사의 일부를 얻고 아무런 위험 없이 투자 은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당신은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백만장자가 되는 과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칩니다. 먼저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기회를 탐색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이어서 스킬을 배우고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길은 세상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얻는 과정입니다. 박스 포장을 배우는 것이나 영업을 배우는 것이나 시간 소요는 비슷하지만 영업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합니다. 지식은 당신의 노력을 어디에 쏟을지 결정하게 해주며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보상을 얻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배워가는 각 기술들이 계속 쌓여감에 따라 한 기술이 다른 기술들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냅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여러분은 더 발전하고 더 발전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알렉스 홀모지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동기부여와 환경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티모어에서 직장을 다닐 때가 있었어요. 이 직장을 그만두고 제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정말 미친 짓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만이 저와 함께 기업가적인 꿈을 이야기할 수 있었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제가 내린 결정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자기 확신과 고도의 주도성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더 중요해졌어요. 자신의 자신감이 남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람도, 소프트웨어도, 심지어는 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가 아니면 낮추는가라는 필터를 사용해 생각해보세요. 목표 달성 가능성을 낮추는 모든 것을 잘라내세요. 그 뒤에 남는 것은 오직 비어있는 시간과 배우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뿐입니다. 저는 아침 5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에 퇴근해서 다시 5시부터 9시까지 일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저를 위한 8시간을 확보했고 중간에 9시부터 5시까지는 그저 제 생활비를 내기 위해 일했던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어쩌면 핑계일 수 있습니다. 그는 나를 목표에 더 가깝게 만드는 일에만 100%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부를 쌓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난 뒤에 생각해야 할 것은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기업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선택하는 3가지 기본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론 고통,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문제를 극복하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 당신이 열정을 가진 일을 다른 사람들도 열정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세 번째론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회계나 격리 업무를 했거나 건물 관리, 자산 관리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전문적인 시장에서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할 때는 적은 수의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고통, 열정, 전문성 중 어느 하나를 선택했다면 시장에서 가장 작은 버전, 즉 자신이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 몇 가지 필터로 그 타겟을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는지, 두 번째론 그들이 돈을 쓸 능력이 있는지, 세 번째로는 그들이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는지입니다. 결국 내 고객은 내가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리되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을 판매할 것인가입니다. 알렉스 홀모지는 그가 판매하는 제품에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시킨다고 해요. 그 네 가지 요소는 유일성, 고가의 제품일 것,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일 것, 마지막으로 공기처럼 비용이 저렴한 것입니다. 코카콜라처럼 어떤 제품에 사람을 끌어들이고 평생 동안 그 제품을 구매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입니다. 이처럼 네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하는 상품은 처음 100만 달러를 벌기에 가장 적합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중요한 건 얼마나 스케일링, 확장이 가능하냐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추가 사용자를 받는 것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도의 서비스 기반 사업들, 즉 회계나 법률 자문 같은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선 훌륭한 인적 자원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확장에 큰 어려움이 있죠. 따라서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확장성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구매 유도 단계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구매로 이끌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이를 클로저라고 부릅니다. 그는 프레임워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C는 고객의 문제를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라벨링.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결과와 격차를 이해시키는 단계예요. O. 오버뷰. 과거의 고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과체중인지를 상기시키고 과체중으로 인한 비용을 상기시켜주면서 그들을 격차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다음으로 Sell the Vacation. 제품에 대한 깊은 설명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상상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 그들이 휴가를 간다고 생각하게끔 말이죠. E. Explain away concerns. 제안에 대해 걱정들을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고객들은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어요 등의 걱정들을 계속해서 늘어놓으며 구매를 망설입니다. 적절한 제안으로 이런 걱정을 해결해주고 구매로 이끄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을 강화하기입니다. 고객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믿도록 첫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가능한 만원 약속을 지키세요. 예를 들어 다음 30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메일을 받게 될 것이고 링크를 클릭하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이렇게 하면 고객은 우리가 약속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How many times they buy? 다음 단계는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어요. 비즈니스가 번창하려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으로부터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기존 고객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우며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미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판매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그는 그 중에서도 가격 인상, 재구매 유도, 구매 수량 늘리기, 이 세 가지 방법이 초보자들에게 가장 쉬운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진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비즈니스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모든 비즈니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당신을 도울 사람들을 고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는 스티브 잡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폰을 만드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폰을 만들 수 있는 팀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즈니스 소유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고 그들이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입니다. 이 기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올바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누군가 효과적으로 나를 위해 일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명확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왜 해야 하는지 명확히 전달한다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내 능력의 한계를 초과해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직원을 고용할 땐 반드시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세일즈에 강하다면 제품의 전달이나 회사 운영에 강한 사람을 고용해 비즈니스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7번째 단계는 Keep Your Advantage.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핵심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비즈니스에는 다양한 형태의 레버리지가 있으며 가능한 한 많은 레버리지가 동시에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브랜드인데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 광고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할 수 있고 더 높은 확률로 구매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죠. 이건 내가 투입한 것에 비해 더 많은 결과를 얻는다는 뜻으로 높은 레버리지를 의미합니다. 마치 티셔츠에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것만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레버리지를 만드는 다음 요소는 스킬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일의 출력은 투입한 노력의 양과 레버리지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노력의 양이 아니라 내가 투입한 노력에 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느냐죠. 하지만 노력의 양과 레버리지는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더 많이 할수록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될수록 더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더 좋아하면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의 선순환이고 초반에 낮은 레버리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노력을 투입해야만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똑똑하게 일하려면 먼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8단계 Stick with it. 8단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요소는 바로 계속해서 다른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기회가 와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지만 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무시해버리죠. 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스킬을 개발하는데 3개월, 3주, 3년이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매년 조금씩 나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기회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새로운 기회는 시작점이 더 높아 보이고 성장률도 2배일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경험입니다. 4년 동안 투자해온 기존 기회와 이제 막 2년 차로 접어든 새로운 기회를 비교할 때 단순히 같은 기간 동안의 성장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결과를 봐야 합니다. 기존에 투자한 기회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기회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의 기회를 키워나가면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저 꾸준히 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 일을 개선해 나가면서 더 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욱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Get Better, 더 나아지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자본도 없고 도움을 줄 사람들이 없는 저레버리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서툴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이 더 나은 방법을 찾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개선 방안을 찾다 보면 어느 순간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양을 시도해 보면서 무엇이 잘 되는지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을 지속하면서 목표를 높여가야 합니다. 그는 목표 설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것. 따라서 목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당신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목표를 지키기 위해 친구를 잃을 준비가 되었나요? 심지어 배우자까지 포기할 준비가 되었나요? 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제 목표는 저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많은 것을 주었고 제가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목표는 나의 행동을 정렬시키고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비즈니스가 성장하거나 쇠퇴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때 당신은 고통 속에서 크게 성장합니다.
성장통이라는 말처럼 성장하는 것은 원래 기쁘고 기분 좋기보다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즐겁지 않습니다. 쇠퇴도 고통스럽고 정체도 고통스럽고 성장도 고통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어떤 고통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죠. 첫 번째 100만 달러를 달성하면 목표를 10배로 늘리세요. 그리고 10배를 달성하면 100배를 목표로 하십시오. 단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성장은 최고의 플레이어들이 무한한 게임을 하는 데서 옵니다.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표도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죠. 건강과 피트니스의 목표도 단지 한순간 건강해지고 좋은 몸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대부분의 게임은 유한한 게임이 아니라 무한한 게임입니다. 이런 무한한 학습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면 당신에게 한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자산이고 당신이 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은 발전을 멈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알렉스 홀모지가 말하는 백만장자가 되는 9가지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그가 설명하는 단계들을 따라 백만장자가 되기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쉽다면 100만 달러를 버는 방법일 수도 없겠죠. 이 영상에서 우리가 얻어갈 건 단순한 9단계의 반복론이 아닙니다. 30대 초반에 1000억 자산가가 된 남자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마인드플립이었습니다.